예, 평가 체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4개 항목을 보고 있다고 했죠. 종합평가는 똑같이 예, 우리 미래인재와 그 학교장 추천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영역을 더 포함시켰는데요. 첫 번째가 적성, 두 번째가 지성, 세 번째가 인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적성에서는 어떤 부분? 진로에 대한 관심 또는 전공에 대한 탐색. 이 두 부분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고요. 지성은 보면요. 전공 관련 학업 성취도 또는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 이렇게 나눴고요. 세 번째 인성에서는요. 개인 인성과 공동체 인성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이나미래인재에서는요. 종합적으로 25%씩 같이 보는데 적성, 지성, 인성 종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장 추천은요. 적성, 지성, 인성 종합을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 더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지성과 인성을 적성과 종합보다 더 많이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성에는요. 진로 관심과 전공 탐색이 있는데 우리 적성 보이시죠? 우리 미래에서는요. 전공 탐색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더 많이 본다는 거죠. 대신 학교장 추천에서는 진로 관심을 더 본다는 건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로에 대한 관심과 전공에 대한 탐색을 바로 여기 미래인재에서는요. 뭘 본다? 전공 적합성을 좀 더 강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대신 여기 학교장 추천에서는요. 다양성, 전공부터 시작해서 우리 진로에 대한 호기심을 다양성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겠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지성에서 두 부분에서는요. 이나 미래인재에서는 전공 학업 영역을 더 많이 보고요. 학교장 추천에서는 기초 학업 능력. 결국은요. 학교장 추천에서 모든 교과목에 대한 점수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잠깐 요거를 이제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다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네. 이런 거예요. 만일 이래민재 이나미래 같은 경우 죄송해요 이나대학교. 자 이나미래인재 같은 경우 만일 적성에서 진로 관심이랑 전공 탐색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 우리 아이 전공성이 생기부에 별로 없어요. 네. 이런 아이는 학교장 추천이 네. 우리 아이는 전공에 대한 활동이 되게 뚜렷하게 잘 형성돼 있어요. 네. 걔네들은 미래인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성적표를 펴놓으시고요. 우리 아이가 전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점수가 높고 그 외의 과목 간의 점수 격차가 좀 벌어지면 네. 미래인 거고요. 네. 전체적인 학업이 골고루 균형적이면 학교장 추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써놓은 게 뭐냐면요. 그렇게 생활기록부를 분석해서 집어넣었을 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 해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속에서는 이나 미래에서는 전공에 관련된 과목은 좀 더 잘해라. 그렇죠. 아니면 종합적으로 잘하면 학교장 추천을 넣어라. 학교장 추천에서 넣는 등급이 생각보다 인하대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잠시 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인하미래인재에서는 개인 인성을 높게 보고요. 학교장 추천에서는요. 공동체 인성을 많이 봅니다. 겁나 애매모호해. 겁나 애매모호한데요. 여기 보면 있잖아. 개인 인성에서 보게 되면 성실성, 의사소통, 봉사정신 바로 리더십이 아닐까. 내가 이제 일단은 봉사는 시간도 그렇죠. 볼 거고 개인 봉사 시간도 그렇죠. 볼 것 같고 성실성이라는 건 그거 뭐 출결 같은 거 보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리고 공동체는 아까 리더십에서 리더십 본인이 잘 이끌어 나가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어떻게 끌어 나가는지 그리고 사회적 능력이라고 하죠.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학교장 추천이 인성 평가가 훨씬 높아 보여요. 그렇죠. 개인 배려가 아니고 공동체 네. 배려를 원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 보지 봉사가 않겠다는 아니고 거니까. 단체 봉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서도 혼자 나가서 뭐 전공적 합성을 찾은 것보다 우리 팀이 자율동아리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 역할을 나누어서 만들어낸 활동들이 적혀 있으면 오히려 학교장 추천에서 더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인하대가 말하는 입시라는 부분에서 제가 인하대 같은 경우 아까 서인진 컨설턴트가 얘기했잖아요.
서울 안에 있는 웬만한 대학교들보다 좋다. 아까 저희가 그랬잖아요. 인서울 같은 대학교를 소개해드리겠다고. 네. 저는 솔직히 인하대학교를 비교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것도 비교 잘못했다 또 네. 욕먹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인하대학교 공대는 동대보다 높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난리 난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하대학교 문과대는 국민대랑 숭실대한테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대한테 밀릴 이유가 요만큼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인하대학교가 인천에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전교권 애들이 진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인하공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서울대, 그 다음에 공대가 한양대였어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연고대가 공대 라인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학교 선배들이 지금 사회에 진출해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빵빵하게 나가 계세요. 저는 아직까지 인하대 공대는 아직까지 저는 한양대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댓글이 미친 듯이 달려요.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 막 댓글이 달리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한양대. 근데 진짜 뭐 사회적 생활이나 사회적 인프라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네, 아니 그러니까 학업 수준이 뒤처지지 않는다. 뭐 모든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럴 걸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교과 부분 성적은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두 대학 비교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아주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주대학교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주대학교는요, 수원에 있어요. 그죠? 네. 수원에 있는 학교인데, 아주대학교가 생각보다,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려요. 그 이유가, 경기도 남부의 지방 아이들의 선호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가 또 아주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안산 아이들 만나잖아요. 안산 아이들 만나면 마지노선 대학이 한양대 에리카거든요. 경기도 남부지방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의 마지노선이 아주대학교를 아주대. 정말 많이 깔고 가요. 그런데 아시죠? 경기도 남부지방에 학생 겁나 많은 거. 그래서 그 겁나 많은 아이들의 마지노선이 아주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아주대학교가 생각보다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대학 레벨에 비해서. 자, 그런데 이 아주대학교가 지금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인하대 보셔서 알겠지만, 고른계나 농어촌 이런 거 다 뺐습니다. 보편적인 학과 라인으로 일단 갈 거고요. 자,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건 학업 우수자 전형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교과 가지고 학생을 뽑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어차피 대학교를 지금 두 개를 보여드리잖아요. 인하대학교랑 아주대학교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이 형성되고 있고 이 학교의 메리트가 뭔지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100으로 뽑고요. 학년 비율은 1학년이 20%고 2, 3학년이 80%예요. 1학년 때 성적 좀 안 좋더라도 2, 3학년 때 성적이 좋아지면 충분히 교과 전형 계산기 두들기면 되게 많이 상승하는 효과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아주대학교에 진짜 대박은 최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가 없는데 수준은 광운대학교 수준 나와요. 그러니까 광운대 갈래 아주대 갈래 하면 저는 아주대 갈 것 같아요. 아무리 대우가 망했다 하더라도 그죠? 이게 원래 아주대가 대우 라인이어서 잘 나가다가 대우 망하면서 같이 좀 내려앉은 학교인데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에 대한 비중이 높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의 비중이 높아요. 이 얘기는 영어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대학교 교과 집어넣은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성적은 잘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가 없다 보니까 최저가 없으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세요.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종대한테 안 돼요. 왜 그러지? 나 아주대랑 세종대 되면 아주대 가는데. 그 요즘 아이들 아까 얘기했던데 그 부분 때문에. 서울로 가야 되니까? 네네네. 거기 별로 놀 거 없는데 네. 거기 어린이대공원 있네. 어린이대공원 가갖고 사자 보면 되겠네, 걔네들. 자, 응용과학 생명공학과는 2020 학년 입시 결과를 보면 한 1.67 정도? 그러니까 1등급 때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1.67, 8, 이 라인, 그리고 가끔 2등급 때 들어갈 수 있는 학과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 해만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2020이 약간 무너진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1등급 때 후반, 1.8, 1.7, 1.8, 그리고 가끔 2등급 때 이렇게 형성되다가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19, 2점, 그리고 1.8 이 정도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거를
3년치 데이터를 어차피 수능 최저 안 들어가니까 표본을 구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오차 계산을 다 해갖고 그 값 안에 들어가는 수치를 한번 정한 게 이거 2021 저희가 요 정도면 한번 해보세요. 이번 도전 시즌에. 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도전 라인이죠. 예. 컷 라인이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여드리는 숫자가 바로 이거고 전 아까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 좀 걸리거든요. 응용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 인기가예요. 그래서 라인이 한 1.78까지는 무너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안전은 1.8, 교통 시스템이 생각보다 비인기가요. 그래서 2.25까지도 한번 넣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 영문과 2.1, 경제 1.85, 사회학과는 1.92까지 한번 여기 보여지는 숫자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숫자예요. 저희가 계산해봤을 때.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하고 이거 추합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최저가 없다 보니까 추합이 미친 듯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점수대가 좀 흔들리면서 빠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인하대 이제 교과와 비교하면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 차이 때문에요. 인하대는 조금 전처럼 2등급 때부터 아태 같은 경우 6등급까지 내려갔다는 거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만일 우리 애가 2.19예요. 그런데 나는 인하대 최저 맞출 수 있어. 224 정도야. 뭐 하면 인하대로 가세요. 네네. 합격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점수지만 여기는 보장되는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통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좀 경쟁률이 되게 중요해요. 인하대학교는 아주대학교는 경쟁률을 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 추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대학교 미적용되는 수능 최저 미적용되는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체크 사항 중에 경쟁률이랑 인원 변화 같은 건 좀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이게 이제 에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그 과자 아니에요. 에이스 전형. 저 볼 때마다 맨날 과자 생각나가지고. 커피 한 잔은? 그러니까. 네. 에이스. 그래서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뽑고요. 당연히 수능 최저는 미적용이고요. 2단계에서 성적 70에다 면접이 30인데 아주대학교 면접에 대한 비중은 좀 있다. 서류 신뢰도 면접이지만 좀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대신 에이스에도 의학과 애들, 그 교수님 계시는 데잖아요. 네네. 이국종 교수님. 정말 제가 많이 존경한다고 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교수님들이 계셔야 돼요. 네. 장사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나? 의사 하여튼 그래요. 국어, 수가, 영어, 과탐 두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빡세네요. 그죠? 등급합 5예요. 대박. 그래도 두 과목 오잖아요. 그러니까 과탐 두 과목 평균 내가지고 5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 엄청 높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에이스인데 생기부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우리 애가 한 1.67이에요. 최저 맞추잖아요. 난 가능하다고 봐요. 1등급 때 후반 아이들 충분히 해볼 만해요. 에이스는 제 경험상. 인재상은 학업 역량, 목표의식,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성취성 보는데요. 그냥 하나 말씀해 드리면 에이스는 규정평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지지 않고요. 학업 성적 같은 경우도 좀 골고루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공학업을 중점으로 나오고 나머지 게 이게 약간 격차가 난다 그러면 에이스는 아니에요. 에이스는 진짜 성적이 좀 골고루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전 시간에 당국대학교 해줬잖아요. 당국대학교랑 패턴이 비슷해요. 좀 전체적인 성적이 골고루 나와야 되고 학생을 뽑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아요. 그냥 성취성, 공동체의식, 자기주도, 목표의식, 학업 역량이 다 골고루 분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얘네는 아주대학교는 전형이 또 있어요. 이렇게 뽑는 전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일단 SW 소프트웨어는 그냥 컴퓨터 아이들 뽑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좀 에이스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좀 달라요. 전공적 합성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스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진짜 좀 낮아요. 그리고 인성평가도 생각보다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학생들과 공동체 의식이나 소통 능력 등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는 대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에이스인데 자, 지금부터 보셔야 될 SW와 다산인재라는 게 있어요. 이 다산이 적약용이죠.
다산 적약용의 정신을 받들어서 만들어진 전형이에요. 1단계는 일단 SW 융합인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를 하고 면접에다가 면접이 30%가 들어가요. 서류 신뢰도고요. 수능 최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냐면 에이스랑 똑같아요. 그런데 뽑고자 하는 선발 기준이 좀 달라요. 전공성을 좀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스는 좀 균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나 학업이나 성실성은 솔직히 그냥 단순하게 봐요. 그 출결 같은 거 단순하게 보고 소통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봉사도 보지만 학생이 이렇게 무엇인가 함께 해나가는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본다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공을 봐요. 얘네들은. 네. 그래서 전공성이 좀 뚜렷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뭔가 전공에 관련된 자신의 어떤 관심사들이 좀 발전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다산인재가 좀 웃긴데 다산인재는 일단 융합적 사고력이라 그래요. 근데 저 융합적 사고력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다산을. 근데 다산은 전공성을 봐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되게 좋냐면요. 전공을 바라보는 관점에 여러 가지 학문의 연관성 찾아가는 거 되게 중요시해요. 이게 인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공에 대한 관심사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전공을 통해서 학업의 연결고리 같은 거를 찾아서 생활기록부나 자소서에다 쓰면 되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고 실질적 사고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활동을 되게 적극성을 띄어서 무엇인가 형성해내는 모습이 중요하고 글로벌 역량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 학교 생각보다 영어 능력 뛰어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역량이란 건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우리 애가 언어적인 이런 부분들도 다 보는 게 다산인재예요. 다산인재 같은 경우는 약간 글로벌틱한 색깔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정말로 소프트웨어 융합이랑 다산인재는 공동체 의식이나 성실성 같은 인성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고요.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전공학업에 대한 성적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공성을 찾아가는 모습들 그걸 통해서 다양성의 연결고리 같은 거 그리고 좀 글로벌틱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결국은 학업 역량은 전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자기주도성이라는 것도 전공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인재 같은 경우는 전공성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중요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공 학업이 뛰어난 학생들이 좋아요. 자 그러면 에이스 같은 경우 뽑히는 등급과 다산이 뽑히는 등급은 별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이유가 전공 학업에 대한 등급대가 어떻게 형성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해가시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서류에서 가장 이제 많이 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탐구를 하는데 전공적합적인 탐구를 해라.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보는 전형이 두 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걷다가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